기반 가치 성장 저평가 배당을 기준으로 주식을 선정하는 오랜 버팀. 안녕하세요, 오랜 버팀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불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인도에서는 암호화 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고, 국가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조차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암호화 화폐를 소유하거나 발행하거나 채굴이죠. 그리고 거래하거나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를 묻는 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 뭐 중국 자체에서도 이 정도까지로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강력한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청산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점점 국가들에서 국가의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를 하는 모습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처럼 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를 정부에서 개발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역할과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GM은 57.94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최저로 한 3%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 살짝 추가적으로 한 2-3천 불 정도 더 매수를 했어요. 한 번에 워낙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3%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때가 조금 그나마 살 기회다 생각해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약 1% 정도는 회복을 하고 애프터에도 0.8%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네, GM은 2020년 마지막 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죠. 영업마진 9.9%랑 주당 순이익 1.9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6달러를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제 다소 실망스러운 그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글로벌 칩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 값들이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2배가 뛰었고 했기 때문에 GM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고 칩 부족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이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칩 부족으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남고 인기 있는 풀사이즈 트럭과 SUV 등의 주요 인기 차량들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약 2개월 동안 모든 생산을 중단했던 2020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기 차량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다른 차들의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트럭 같은 경우 5.3L의 V8 엔진, 6단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에 들어가는 연료 관리 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칩 부족 상태라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연료 관리 모듈이 장착을 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주행 가는 거리가 갤런당 1마일이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소보다 기름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갤런당 1마일이면은 이걸 대충 리터당 킬로로 바꾼다고 하면은 대략 리터당 0.4kg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건데요. 제가 경영진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반대할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애초에 이런 대배기량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연비를 따지는 사람이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 정도의 연비는 운전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펙 표기에는 이제 갤런당 17마일이었던 게 이제 16마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대신 구매자는 차량 정가에서 약 $50 정도의 할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신차 부족의 지속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가격 상승은 중고차 가치 상승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도 하고 있는 GM으로서는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도 지난 분기에 10억 4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 더 힘든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는 높은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걸 알지만 그만큼 GM의 가이던스도 또 낮게 나왔고 또 이런 칩 부족으로 인한 차량 생산은 오로지 GM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인기 차종을 생산 중단하고 인기 차종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GM이 오히려 이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오늘 2%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2% 복구하고 장 후에 0.6% GM과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포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약 260만 대의 자동차 리콜을 진행하게 됐어요. 리콜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운전자 전면 에어백이에요. 이 에어백에 있는 인플레이터 안에 황산칼슘 건조제가 있는데 높은 습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능이 저하돼서 에어백이 펼쳐지는 중에 팽창기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드의 차량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었고 이전에 리콜되었던 에어백과 달리 이 습기를 흡수하는 건조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2017년에 이 리콜에 반박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는데 2021년 1월에 거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콜을 진행하게 된 거고 이 에어백은 이 타카타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토요타, 혼다, GM 등 다양한 회사에도 납품 중이고 이전에 대규모 리콜이 있었던 회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에어백 폭발로 인해서 25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콜은 이 포드 일부 모델의 타이어를 납품하는 Continental Tire of America의 타이어가 기준 사양을 초과해서 경화한 타이어로 갑작스런 공기 손실로 인해서 타이어의 그 측벽과 휠에 파손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타이어 펑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리콜을 하게 됐고, 이건 역시 포드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사고의 보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 타이어 리콜의 경우 260만 대 중에서 정말 소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에어백 문제로 리콜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리콜들은 자동차 회사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와서 부모님한테 성적표 제출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Navigant Research라는 곳에서 매년 자율주행 회사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순위표인데, 이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그 회사들의 기술, 비전,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제품, 파트너십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라는 부분에 상위권 멤버들이 있는 거죠. 이번 연도 같은 경우 1등은 웨이모, 2등이 포드, 그리고 3등이 크루즈, GM이죠. 그리고 4등이 바이드입니다. 일단 이 웨이모랑 크루즈랑 포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미 리더 자리에서 계속 순위권을 유지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폭스바겐이 그 뒤에 있고, 인텔의 모비라이도 거의 상위권에 존재하고, BMW, 토요타는 약간 좀 뒤쳐져 있죠. 최후반부 이제 거의 꼴찌라고 하면 꼴찌인데 테슬라가 꼴찌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네비간트 리서치라는 곳이 테슬라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관되지 않은 제품의 퍼포먼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허세와 과장 약속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발표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어떤 회사에서도 다 상업용으로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중간고사 성적 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